네, 반값 등록금 해법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에 이제 보니까요, 학자금 대여제도가 이제 생기고 나서 학생들이 이제 그걸, 대학을 다니면서 빌려서, 쓰고 이러는데, 네. 그래서 저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나는 이미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네. 신용불량자가 됐다 이래가지고 네. 요번에 데모하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완전 뭐라 그랬어요? 완전 후불제죠. 후불제라고 그래도 결국은 본인들이 다 나중에 돈 벌어서 갚아야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그게 과연 무상인가? 무상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겠지만은 요즘 또 하나의 큰 이슈가 청년 실업 문제, 그 다음에 88만 원 세대 이런 이슈들인데 또 비정규직 이제 과반을 넘고 그러니까 대학의 등록금을 지금 상태에서 이제 빌려서 쓰고 20년을 장기 상환한다 네. 쳐도 네. 취업이 돼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정규직에 들어가 무슨 좀 하고 그다음에 88만 원 받아가지고 아까 주거 얘기했지만요. 지금 요새 원룸 임대료가 30만 원 내지 50만 원인데 월세가 그러면은 88만 원 받아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취직해도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등록금을 갚되 이자는 안 갚는 거라고 그랬죠. 이자는 정부 재정으로 부담하는 거고요. 원금만 갚는데 네. 그 원금도 취업을 해서 일정한 소득 금액 이상이 되었을 때 그 금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10년간에 거쳐서 갚도록 그렇게 하고 일정 부분이라뇨? 소득 예를 들어서 연봉이 소득 비례로 갚는다? 연봉이 3천만 원 이상이 되었을 때라든지 그럼 3천만 원 이상이 된 금액의 몇 퍼센트를 원금을 갚아 나간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사실 스웨덴 같은 나라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원금 정도는 후배들을 위해서 대학을 졸업해서 취업해서 돈을 벌면 이 원금은 정도는 상환을 해주는 것이 후배들에게 또 혜택을 주는 거니까요. 원금을 상환해야 후배들에게 또 혜택을 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요, 이것을 완전 무상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재원 대책이 있어야 돼요. 재원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만큼요. 그래서 저는 일정 소득 이상에 달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이미 국가로부터 엄청난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정규직이라든지 아니면 괜찮은 일자리에서 일정 금액 이상에 달한 사람들이 일정한 금액을 원금만 상환하자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세금을 내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이거는 빚쟁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야기죠. 그렇지만은 어떤 점에서 보면은 선별적 복지 비슷한 게 들리죠. 왜냐하면은 빚 갚을 능력 없는 사람한테는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빚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안 갚는 게 아니라 못 갚는 거예요. 그거는 국가의 책임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줘야 되면서 국가의 책임이에요. 그거는 저소득층한테만 무상교육 시키는 거 하고 뭐가 다릅니까? 저소득층이 아니고 보편주의라고 하는 거는 말이죠. 모든 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이용할 시점에 차별 없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라고 하는 거는 대학에 간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대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회를 다 줬죠, 저희들은. 모든 국민들에게 기회를 다 준 거예요. 네. 등록금 후보를 누구에게나 다 신청받으면 다 할 수 있도록 해준 거니까요. 그리고 이런 겁니다. 몸이 아픈 모든 국민은. 그걸 빌려준 거지, 공짜로 이렇게 시켜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금은 빌려준 거지만 이자는 공짜로 준 거죠. 그리고 그 원금은 언젠가 자기가 돈을 벌어서 안정적 생활하게 되었을 때 세금의 형태로 내는 것과 비슷하게 원금만 갚는 거죠. 그거는요, 선배 세대가 후배 세대 대학생들을 위해서 내놓는 사회적 기여라고 생각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완전한 공짜라는 건 없는 거죠. 그는 저는 보편주의 원리도 잘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네. 우리나라 국민의 80% 정도는 대학을 다니고 네. 나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그런 걸 무슨 고등교육세 이래서 세금으로 이렇게 해결하는 방법이 더 보편주의적이지 않나요?
재원 조달은 보편주의하고는 상관이 지금 없는 겁니다. 교육세를 뭐 여기저기 이렇게 해서 그런데 받긴 교육세를 하지만 누군가 돈을 내야 되잖아요. 요 대학 그 등록금을 위해서 따로 이제 이 세금을 하나 이제 항목을 하나 만들어서 세금을 만들어서 항목을 만들면 좋죠. 저도 만들어요. 교육복지세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교육복지세 만들어야죠. 자, 근데 그걸 만들려면요, 그 돈 쓸 일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고등학교도 의무교육을 못하고 있는 나라인데, 이 나라가. 네. 고등학교 의무교육 하려면 거의 한 3조 원 정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결국 그 이유 때문에 대학 교육은 지금 거의 방치한 거거든요. 방치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은 단계적으로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재원을 한꺼번에 엄청나게 많은 재원을 다 마련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복지나 복지국가 건설 문제에 있어서 대학 교육만 지금 과제에 놓여 있는 게 아니라 노인들의 지금 생계 문제, 애들의 보육 문제, 그다음에 국민들의 건강 의료 문제, 예, 그리고 그렇죠. 예. 수많은 일자리 문제, 영세 상인들의 문제, 엄청난 곳에 지금 특히 저임금 근로자들, 예. 그다음에 비정규직 노동자들 이 정규직화하고 하려면요. 최저임금을 지금 1,000원 끌어올리면 여기에도 지금 최소한 연간 10조 원 이상의 사회복지 기여금이 들어가줘야만이 지금 정부가 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그러면, 재정 소요가 예.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예,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합리적인 방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지금 이제 그 말씀 하시니까 네.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어떤 복지 국가를 지향할 거냐 이거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지금 해야 될 거는 많은데 네. 이제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복지 재정을 그럼 어떻게 조달할 거냐. 네네. 그런 얘기 하면서 뭐 국가 재정 지출의 뭐 우선순위를 조정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제대로 안 쓰이는 감세 처리하자라는 거예요? 뭐 이런 네. 이런 거 이제 하고 이러면은 그런 거를 아니 네. 예산의 우선순위를 이제 바꾸자 네네. 이거죠. 네네. 근데 이제 좋은 예라고 뭐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뭐 4대강 사업 네. 예산을 뭐 어디로 돌리면 뭐 다 할 수 있고 뭐 이런 네.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면 그 반대로 네. 지금 이제 재정을 한꺼번에 늘리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이제 하시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할 일이 많고 네. 그건 사실이죠. 그러면 반대로 역으로 얘기를 해서 지금 이제 이 대표님이나 이 복지소사이어티가 네. 이게 복지 예산 우선순위로 네. 증액을 해야 되고 네. 아니면 새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으로는 뭘 꼽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두 가지만 꼽아보시죠. 아니, 저희들 두 가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 지금 그럼 무슨 말인가 가끔씩, 하면- 음악씩 아니, 저희들 지금 5대 민생 불안이라고 이야기하는 영역이 있거든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일자리 불안인데요. 네. 비정규직이라든지 저임금 노동자 문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네. 그리고 지금 건강 문제, 의료 문제, 의료 보장 문제, 이걸 지금 해결해야 되겠죠. 노인 소득 보장 문제, 국민연금 문제, 그다음 기초 노령연금 문제, 이걸 해결해야 돼요. 그다음에 주거 불안정의 문제 있죠. 주거 복지, 그리고 공공 임대주택을 많이 짓고, 그리고 주거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한 공적 지출을 늘리는 거,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또 보육과 교육에 대한 재정 대책도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우리 국민이 민생에서 느끼고 있는 5대 불안을 골고루 다 해결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거 어느 하나라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러니까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이 5가지를 다 해야 되는 동시에 동시에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어느 것 된다. 하나 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필요한 재정도 동시에 그렇습니다. 해야 만약에 된다. 건강 문제를 해결하면 그럼 노인들 어르신들의 그럼 생계 문제를 해결 안 할 겁니까? 같이 해결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하나를 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다 같이 들어가되 이것을 갖다가 깊이 그 혜택의 깊이를 일부 조정할 수 있는 건 있는 거죠. 그래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저희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에 그 감세했던 것을 되돌린다라든지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리거나 혹은 재정 지출 구조를 조정하고 4대강 사업을 일부 줄이고 이 정도 수준 가지고는 저는 저희들이 복지효과를 가는데 필요한 재원을 제대로 마련할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들은 정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겁니다. 정세를 해야 되는데 누진적 정세를 해야 돼요. 소득세에다가 주로 정세를 해야 되는데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됩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하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누가요? 지금 누진세를 하고 있는데 그게 약하다 소득세 이거죠? 비중이 지금 우리 국민들이 내고 있는 소득세의 규모는요. OECD 국가들 평균 기준으로 보면 원래 내야 될 거에 절반밖에 안 내고 있는 겁니다. 네.
원래 내야 될 게 절반밖에 안 되고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 유럽 기준으로 봤을 때 절반이지. OECD 그렇죠. 기준으로 네. 봤을 때 절반, 아, 유럽 기준으로 보면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는 거지, 예, 소득세를. 예. 우리 국민들이 전 세계에서 지금 소득세를 가장 작게 내고 있는 국민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소득세를 정상화하는 거는, 그거는 복지 효과를 가는 척경이죠. 예. 보십시오. 세금을 안 내고 그 복지 혜택을 안 받아왔는데, 이제는 복지 혜택을 받고 복지 효과를 만들려면 세금을 내야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시장에서 복지를 구입하느라고 지출하던 돈을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이득이다라는 겁니다. 예. 근데 지금 마치 이제 그 OECD 뭐 평균이나 네. 뭐 북유럽 수준 네. 그런 정도로 세금을 내는 것은 그 당연하다 이렇게 얘기를 그렇게 가야죠. 하거든요. 단계적으로 그런 가야죠.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은 네. 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항하는 그 거부감을 느끼거나 네. 저항하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네. 이게 이제 사람들에게 이렇게 설득력 있게 얘기하기보다는 당위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아니 설득하는 느낌이 거죠. 들어서 외국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네. 보편주의 복지 효과로 가려고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우리가 세금을 더 낼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캠페인을 하자는 건데, 예를 들어서 보십시오. 저는요, 세금 더 내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보다 부당하게 더 부당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사교육으로 들어가고 민간 의료보험으로 들어가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개인적으로 복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쓰고 있는데, 네. 그 돈의 일부를 세금 더 내는 방식이나 국민건강보험료 더 내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국민들에게 이득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려고 설파하려고 지금 저희들이 국민운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복지국가 네, 국민운동을 저희들이 한 게 이제 그런 취지이죠. 예, 예. 근데 이제 뭐 또 피부로 많이 느끼시겠지만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거기에 대한 저항이나 이런 것도 이제 만만치 않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아까 이제 처음에 얘기 시작하실 때 굉장히 국민들이 뭐 70%라 그랬나요? 그 이상으로 이제 다 보편적 복지 국가를 원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또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또 다르게 느끼는 이런 사람도 많이 있고, 그래서 그거는 그 판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제 좀 다르니까. 그 판단 국민이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이제 네. 내년 선거에서 판단하겠죠. 네네. 근데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 말씀을 하시고 그랬는데, 요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앞당기기 위해서는 어떤 집단이나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앞장서서 이런 이제 복지국가 앞당기기 이런 일을 해야. 저는 국민이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요, 막연하게 보세요. 왜냐하면 삶의 현장에서 가장 힘들어하는 사람이 국민들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국민들이라고 해서 특권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보통 국민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민중 아니에요? 민중인들이죠. 민중들 네. 저는 그걸 이제 풀뿌리 시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도 있고 국민이라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민중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 우리 시민 사회에 우리 평범한 보통의 사람들이 지금 민생이 너무 불안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큰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 변화의 방향이 바로 저는 이제 복지국가라고 보는 거고요. 네. 그 캠페인을 지금 각지에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캠페인에 노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가장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비정규직 노동자, 저임금 노동자, 그런 분들, 특히 자영업자들 중에 영세 자영업자, 저는 이런 분들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